여러분, 일본어 공부 어떤 걸로 하시나요? 일본어는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본어 공부법 추천드릴게요. 저는 야나도 바로 써먹는 포켓 일본어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왜 좋은지,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 경험담이랑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 도쿄에 갔었을 때 썰인데 아키하바라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 아키하바라역 입구에 미니 조각 케이크 막 100엔, 130엔 이렇게 파는 그런 디저트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영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어를 전혀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썼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크 가르치면서 this one?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하는 그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바디랭귀지로 이거 달라고, 이거 주세요 하면서 이제 손짓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제가 동생한테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심부름을 시켰었어요. 세탁비누를 사오라고 했어. 이제 그 세탁비누가 센타쿠 세켄? 이라는 일본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생 발음이 이상했는지 가가지고 센타쿠 세켄 구다사이?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원이 이제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동생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세탁비누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썰도 있었고, 그리고 오사카에서 제가 그때 잠이 너무 안 오길래 새벽, 그때가 아침 7시쯤이었을 거예요. 돈키호테가 24시잖아요. 그래서 돈키호테를 이른 아침에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많을 때 가면은 계산할 때 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돈키호테 새벽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돈키호테 도톤보리 앞에 클럽이 있잖아요. 근데 그 클럽 앞에 사람들이 진짜 막 누워있더라고요. 다들 취하신 건지 막 널브러져서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조금 무섭게 했는데 이건 TMI고, 그래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돈키호테 열심히 벚꽃줄을 사려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남성분께서 저한테 어디 위치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듣는 건 알 것 같은데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고 어리버리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쏘리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옷가게나 이제 신발 가게 갔을 때 그때 이제 사이즈 이런 거 재고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못 물어봐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하철 탈 때도 되게 중요한 게, 일본은 지하철 노선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복잡하고, 그리고 그 지하철마다 그 회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볼 때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하고 물어볼 때 그럴 때도 되게 필요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번역기를 사용해서 하면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일본에 불꽃 축제를 갔는데 그 불꽃 축제가 동네에서 하는 데였거든요. 그 언덕이 이렇게 있었고 그 밑에 한 마을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야타이 그 포장마차들이 엄청 줄비에 있고 사람들 막 유카타 입고, 여자들은 보통 유카타 입는데 남자들은 평상복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보다가 이제 끝났어. 끝나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출구가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제 그때 제가 사촌 여동생이랑 같이 갔었는데 뭐 지름길이 없을까 하다가 어떤 남자애들 3명이서 그 만약에 이게 원래 길이면은 이쪽에 언덕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언덕이 있었는데 애들이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저기가 지름길이구나. 저쪽으로 나갈 수가 있구나 해서 사촌 여동생한테 우리도 저기로 해서 빠져나가자 하고 갔는데 그 언덕 밑에가 높은 담벼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왔다 싶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기 밑에 내려가 있던 남자애들 3명이 있었다 했잖아요. 먼저 내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서 막 오이떼 하면서 그 받쳐준다는 그런 바디랭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러면서. 근데 진짜로 이게 난 드라마에서만 봤었지 누군가한테 이렇게 뛰어내린다는 게 진짜 상상이 안 갔었는데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고 안전하게 받아줬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진짜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 뭔가 무슨 말을 했었는데 일단은 못 알아듣고 대화도 안 되니까 소통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9월 20일 날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때는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될 때에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야나도 바로 써먹는 포켓 일본어를 추천한다.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 포켓 일본어 진짜 너무 추천드리는 게 이게 컴퓨터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보고 직장 가서도 심심할 때마다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휴대성이 너무 좋아요. 휴대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포켓 일본어 나는 일본 여행 제대로 즐기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진짜 바로 사용 가능한 일본어와 여행지 소개랑 문화까지 습득 가능한 점, 요게 진짜 매력적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행지 소개도 하고 문화 소개도 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냥 유튜브 보는 느낌. 그리고 강사님께서 수많은 국제회의 동시통역 경험이 있는 검증된 조승현 강사의 강의라서 더 믿고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본어 말고도 야나두 클래스에는 뭐 영어, 중국어, 그리고 심지어 재테크나 취미, 부업 같은 다양한 강의를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야나두라고 해서 외국어 강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지금 시점으로부터 한 3주 안 남았어요. 3주 내에 열심히 강의를 보고 마스터해서 열심히 여행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두 바로 써먹는 포켓 일본어 정말 강추드리고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즐거운 여행 합시다. 안녕.